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2강 우문. 자, 단모음, 자, 저번 시간에 열자 체계표했죠. 자,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여기다가 이 모음 하나씩 주면은 요게 단모음 10개라는 거 잘 기억해 놓고요. 자, 해서, 저번 시간에 단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거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자, 단모음이고, 자,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거죠. 자, 총 몇 자가 있냐 하면은 11자가 있는데, 자,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자, 이중모음은 공식을 좀 잘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 좀 중요하죠. 자, 먼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10자 배웠죠. 엄마, 아빠, 우리 오빠.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다. 이 말을, 이 공식을 좀 잘 외워놓고요. 그러면 이 반모음이 뭐냐? 그럼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모음 안에는 반모음하고 단모음이라는 게 있겠는데, 자, 먼저 반모음의 종류는, 반모음의 종류 한번 볼게요. 반모음이 뭐예요? 반절은 모음이고 반절은 자음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반모음의 종류는 이렇게 2계열이 있어요. 자, 표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갖다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우가 있는데, 요거는, 자, W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요즘에는. 자, 그럼 먼저, 자, 반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하나 플러스, 자, 단모음 한번 해볼게요. R을 하면은, 요게 야가 되는 거죠. 이 플러스 어가 되면 여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애가 되면 애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애가 되면 애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오가 되면 요가 되는 거고요. 이 플러스 우가 되면 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가 되면 의가 되죠. 근데 반모음이 이렇게 이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그럼 앞에 있다 하면은 이게 상향식이라고 그래요. 상향식 반모음이 앞에 있는 거. 근데 의 같은 경우는 반모음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향식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향식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게 총 몇 개냐? 그러면 이 계열에 해당하는 게 7개겠죠. 자, 5계열 한번 해볼게요. 오 플러스 아가 와가 되지, 이렇게. 오 플러스 애가 외가 되겠죠, 이렇게. 우 플러스 어가 워가 되겠죠. 우 플러스 애가 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는 4개. 그럼 총 합치면 11자가 다 나왔네, 이중모음. 자, 근데 여기 지금 반모음이 요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계열도 다 상향식이겠죠. 그럼 하향식은 의 하나밖에 없겠네요. 반모음이 뒤에 나온 걸 하향식. 자, 이렇게 해서 반모음. 자, 우선 반모음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반모음은 혼자서는 음절인 글자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모음은 누가 온다고? 단모음이 와서 하나의 이중모음이라는 음절을 하나 이루는데요. 음절은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와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글자 한 자를 만드는데 자음만 갖고는 글자를 못 만들잖아요. 모음이 와야 이렇게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홀로 자 음절을 못 넣는다는 게 이게
자음의 성질과 같죠. 그래서 이 자음의 성질과 같다 해서 일명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형태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잖아요. 형태 면에서는 형태 모습은 모음의 성질이잖아요. 그리고 자, 모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모음은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공기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거는 자음이고,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게 이게 모음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모음의 성질과 똑같이 얘는 발음기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 해서 모음의 성질이 더 강하네요. 그런다고 해서 모음처럼, 잘 보세요. 이 단모음에도 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는데 얘는 혼자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도 지우고. 자, 예를 들면 먹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먹이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자음이 온 게, 여기 뒤에 자음이 초성인 자음이었지 모음이 온 게 아니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단모음이겠죠. 그런데 먹이다가 있으면 먹이다, 먹이고, 먹이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하고 어가 합쳐지면, 이하고 어가 합쳐지면 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축약을 시켜보면 먹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 뒤에 단모음이 왔으니까 얘는 반모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단모음이라고, 어떤 사람이 반모음이라고 하니 그냥 통일을 해서 이제 여기는 각각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이건 단모음, 그럼 얘도 단모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중모음이 됐잖아요. 이중모음의 공식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니까 이럴 때는 여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 굳이 말하면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반모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축약을 써서 이중모음이 있는 경우는 여기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풀었으면 각각 단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반모음이 조금 중요한데요. 자,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은 총 11자인데, 자, 먼저 2계열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다고요? 총 7개. 자, 나머지 다 상향식인데, 음만 뒤에, 반모음이 뒤에 온다 해서 하향식. 자, 5계열에 해당되는 게 4개에서, 여긴 다 상향식이죠. 다 합쳐서 11개. 자, 발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한번 발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발음 해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얘 2배 속도로, 얘가 반절이니까 빠르게 2배 속도로 이야 하니까 야가 되는 거니까 이에서 아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를 빨리 하니까 이야 해서 야. 이어, 여가 아니라 이어 이렇게 되니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선은 모음에 해당되는 걸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5항 볼게요. 5항. 자, 이중모음은 11개 했죠. 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국어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다만이라는 게 예외라는 거예요. 다만, 단 이게 예외고요. 자, 먼저 자, 용언의 활용 부분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용언이 뭔가 한번 제가 볼게요. 용언. 다음에 이제 품사할 때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용언이 뭔가 한번 볼게요. 용언. 자, 용언이란 건 뭐냐 하면은 자, 활용하는 언어의 준말이에요. 활용하는 언어의 준말이 용언이고, 그러면 이 활용하고 이 언어를 합친 게
용언이 되네요. 그럼 활용이 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먹다가 있다고 한다면, 자, 기본형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요렇게 지금 안 변하는 부분이 먹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요거를 어간. 자, 여기 뒤에 변하는 여기를 뭐라 하면 어미. 그러면 어간은 고정되어 있죠. 어미는 변하죠. 이렇게 변하잖아. 다고, 은이, 어서 이렇게. 자, 어미가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얘가 활용. 그리고 활용하는 언어는 그러면 결국 뭐가 있어야 하냐? 어간과 변하지 않는 어간과 변하는 어미가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를 갖다 주면 품사를 따지면 굳이 말하면 동사고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형이 있는 게 용언이에요. 기본형이 있는 게. 기본형이 있으면 용언이다. 자, 우선 용언 설명했고요. 자, 용언의 활용에서 자, 저나, 쩌나, 처는 처 단모음으로만 발음해야 돼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가 원래 기본형이 가지다겠죠. 가지다, 가지고, 가지어 했으니까 이하고 합쳐지면 여가 되니까 가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게 예외잖아요. 다만이 예외니까 얘는 단모음만 발음해야 하니까 얘는 가져 이렇게 발음해야 하고요. 다치다, 다치고, 다치어 하면은 얘를 이제 축약이 되면 다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발음은 단모음으로 다쳐. 닥치다, 닥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만 다시 또 예외. 예나 내 이외에 초성을 가진 예는 원칙은 이중모음을 발음해야 하고요. 허용은 단모음에도 허용한다. 둘 다 표준 발음이라는 뜻이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외워야겠죠. 예나 내. 얘는 예절 이렇게만 발음해야 하고요. 얘는 경내 이렇게만 발음해야 하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얘나 내가 아니잖아요. 초성을 갖고 있는 얘니까 원칙은 자, 계집이 원칙이고 허용은 단모음인 계집도 허용하고. 자, 지혜는 지혜가 원칙이 돼 단모음인 지혜도 둘 다 허용하는 표준 발음이다. 이렇게 잘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만 3. 자, 초성을 가진 은은 자, 은은 초성이 첫 자음이에요. 이로만 발음한다 했을 때 자, 그러면 히읗 플러스 으니까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 얘는 희망으로만 이렇게 발음해야 하고요. 초성을 갖고 있는 으니까 얘는 문이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자, 이번엔 다만포. 자, 요 두 개는 의에 관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음절은 글자예요. 첫 글자에서 으는 자, 으로만 발음해야 돼. 이렇게 으로만. 첫 글자의 첫 음절에서 으는 으로만 발음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일단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 첫 음절에서 으는 으로만. 의사. 음이. 첫 음절에서 으는 으로만. 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음절 이하는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조사인 경우는 자, 조사는 관형격 다음에 배우는데 관형격 조사 의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 앞에는 치어닌 명사가 오게 돼 있죠. 조사가 아닌 경우 자, 먼저 조사인 경우는 의가 원칙이 돼. 자, 허용을 애도 허용하고 조사가 아닌 경우는 의가 원칙이 돼 이도 허용 둘 다 표준 발음이라는 거죠. 자,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소원하면 조사는 의는 관형격 조사밖에 없어요. 관형이란 말은 관형사가 됐던
관형어가 됐던, 관형격 조사가 됐던, 관형사형 어미가 됐던, 관형 나오면 뒤에 이렇게 명사인 체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뒤에 체언이 나왔으니까 얘가 체언 뒤에 조사. 체언 나왔으니까 이게 관형격 조사야. 그럼 얘를 굳이 말하면 원칙은 우리의가 원칙이 돼. 조사인 경우는 애도 허용하니까 우리애로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줬어 하면은 얘는 주의는 조사가 아니니까 원칙은 주의가 원칙이 돼 주의도 허용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5항은 이중모음 11개 설명했죠. 자, 이중모음은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반모음은 단모음보다 2배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자,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예외가 다마냐 이 4개 잘 기억해놓고요. 자, 용어는 동사 및 형사라 생각하면 돼요. 용어의 축약인 쩌쩌처는 이렇게 단모음으로만 발음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다만 투는 얘나 내의 경우만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거고 초성을 갖고 있는 얘는 이중모음이 원칙이 돼 단모음이 자 허용되는 거고요. 초성을 가지고 있는 은은 이로만 발음한다 해서 여기 희망, 문의. 자, 다만 포는 첫 음절에서 은은 으로만 발음하고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조사냐 조사가 아니냐에 따져서 조사인 경우 관역조사 의가 나오면 우리 의가 원칙이 돼 애도 허용한다. 이렇게 우리 애도. 자, 그러면 조사가 아닌 경우는 자, 의가 원칙이 돼 이도 허용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총 5항 얘기했고요. 자, 이제 6항, 7항에 해당되는 부분 잠깐 볼게요. 자, 이제 6항하고 7항은 우리가 우문이라는 게 뭐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음소 플러스 음소가 우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지금 6항, 7항 빼고는 다 뭐냐면 음소예요. 자문각각 한 개고, 요 6항, 7항만 운소예요. 운소. 6항, 7항만 요게 운소에 해당되는 운소. 그럼 운소는 뭐냐 하면은 소리의 길이에요. 소리의 길이. 강약도 아니고 억양도 아니고 소리의 길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표준 발음법은. 자, 6항은 자, 모음에서 모음의 첫 음절이 첫 음절, 첫 글자가 해당되는 거야. 첫 음절에서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해야겠죠. 자, 긴 소리 발음인지, 이게 대가로가 발음이에요. 짧은 소리 발음인지, 이걸 장음, 이걸 단음이라 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첫 음절서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두 번째 음절은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앞에서 아무리 긴 소리라도 다 짧은 소리가 돼요. 이하에서는 다 모두 다 짧은 소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자, 먼저 우선 6항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신체는 짧은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짧은 발음이야.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짧은 소리 발음이야. 근데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이 동그라미 친 게 짧은 소리 발음이야. 이렇게 단음.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살 성인이 밤에 타는 말은 손과
달과 눈이 보이지 않는다. 솔굴 먹는 것. 자, 일단 24 성인인, 이거 하나 더 붙여볼까요? 자, 24 성인인, 여기다가 사과 장수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또 하나 쳐볼게요. 요 성인, 요 밤, 요거 사과, 장수, 말, 자, 손, 발, 눈, 그 다음에 솔굴,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24의 성인은 옛날 공자맹자 같은 그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 공자맹자는 굉장히 길겠죠.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인이 되면 요건 짧게. 요 밤에는 깜깜한 밤이잖아요. 자, 요 말은 타는 말이겠죠. 손, 발, 눈은 이게 신체고. 자, 보이지 않는다. 솔굴 먹는 거. 이거 소래는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자맹자의 그 성인은 길게 발음해야겠죠. 이 반대가 다 긴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사과의 반대, 이 쏘리. 미안하다 할 때는 사과는 길게 발음해야겠죠. 자, 싸움하는 장수는 길게 발음해야 하고. 그 먹는, 여기서 예외가 있네. 여기서 예외는, 여기서 먹는 밤은, 여러분께 밤을 한번 따봤나요? 자, 밤나무가 이렇게 크죠? 그래서, 자, 큰 장대로 밤 따서 바로 먹어요? 다시 까서. 바로 먹나? 다시 또 삶고. 다시 먹나? 다시 까고.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밤보다 더 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먹는 밤은 요거 하나만 잡혀놓고. 자, 타는 말,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전화할 때 잘 보세요. 엄마가 한 3시간, 4시간씩 전화할 때 아빠가 어디다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해 하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자, 요것도 말도 짐승이니까 한 30분 타고 쉬워지니까 짧아요. 자, 요 손은 핸드, 짧겠죠? 손님은 길죠? 이 발은 짧죠? 그런데 여기 여름에 치는 이 중국집 발은 길겠죠? 요 눈은 짧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죠? 자, 그 다음에 이 솔의 눈, 금방 먹죠? 굴, 우리 먹는 그 바닷굴 굴, 금방 먹죠? 동굴은 길겠죠? 선생님,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돼요? 이 다리는 짧겠죠? 그런데 저기 영종도에 있는 그 다리는 길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붙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육항의 붙임. 붙임은 덧붙여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선 붙임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육항에 대한 예 한번 볼게요. 자, 육항에 대한 예를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예를 들면은, 눈보라가 세차게 치고 있다 한다면, 요 눈은 뭐야? 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니까 길게 발음해야겠죠. 이 눈,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겠죠. 이렇게. 긴 발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첫눈이 왔어요 하면은, 얘는 지금 두 번째 음절이잖아요. 다시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모음만, 자음은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없어요. 모음의 첫 음절에서 긴 소리냐, 짧은 소리냐고. 아무리 긴 소리도 두 번째 음절로 가면은 다 짧은 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게 하늘에서 내린 눈이라 하더라도, 얘는 두 번째 음절이 됐으니까, 얘는 첫눈 해서 얘는 긴 소리 발음하면 안 되겠죠. 왜? 두 번째 음절로 갔으니까. 요 눈하고 요 눈이 같다 하더라도, 얘는 첫 번째 음절이니까, 하늘에서 내린 눈이니까 긴 발음을 해줘야 하고, 아무리 긴 것도 두 번째 음절 이하로 가면 다 짧은 소리 된다. 이 말을 잘 해놓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여기 이제 붙임에 해당되는 건 덧붙여 설명하는데, 단음절의 어간에, 단음절은 이름절의 어간이야. 단음절에, 어간은 아까쯤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분이 어간이겠죠. 어간에, 자, 축약이 돼요. 어나 와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나 어 같은 거 이렇게 오면 자 이렇게 되면은 축약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는 긴 소리 발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긴 소리 발음. 자, 얘를 한번 대볼게요. 자, 되다가 이렇게 있죠. 되다. 그러면 되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하고 어갑치면 이하고 어갑치면 여도 되지만 이렇게 밀면 애도 돼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면은 긴 소리 발음 이렇게 해야 돼요. 돼 이렇게. 그런데 다만이 예외라고 했죠. 다만 아까 치면 했죠. 지다가 있으면 지어, 지다, 지고, 지어, 저 이렇게 되겠죠. 자, 찌다가 있죠. 빵은 찌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짧게 발음해야 돼요. 후에 같은 경우는 지다, 지어 이렇게 되잖아요. 찌다, 지어 이렇게 되겠죠. 치다, 치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하고 이하고 어 합쳤으니까 이렇게 긴 소리 발음해야 하는데 얘는 짧게 발음해야 돼요. 얘는 아까 처럼 이중모음은 얘는 쩌쩌쩌는 단모음 발음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다가 있죠. 오다가 있으면 오다 오고 오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밀면 얘가 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짧은 발음. 그러니까 이렇게 4개만 짧은 발음을 하는 거고요. 단음절을 가진 어간에다가 어나 이렇게 아가 합쳐지면 긴 소리를 발음해야 하는데 요 4개만 얘하고 얘만 예외로 짧은 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해놓고 자 이제 치랑을 한번 잠깐 볼게요. 치랑. 자, 치랑은 단음절에 어간을 가진 단어는요, 대체로 다 긴 소리 발음이 나요. 이렇게 긴 소리 발음이 나는데, 물론 예외도 많긴 한데 우선은 긴 소리 발음이 돼요. 그런데 내일 한번 더 볼게요. 자, 신에 심다가 있고 뭐 감다가 있고 밥다가 있다고 한다면 얘 발음은 이렇게 긴 소리 발음이 나요. 신다 이렇게 감다 밥다 이렇게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다만 여기에 피동사동 전미사가 있어. 다음에 이제 배울 거예요. 피동사동 전미사는 이리구 추 이 정도밖에 해놓고요. 피동사동 전미사가 오면은 피동하고 사동 전미사가 오면 얘는 짧은 소리 발음이 돼야 돼요. 얘는 짧은 소리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한다. 얘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먼저 신다가 있으면 멋멋을 신기다가 있어. 이렇게 감다가 있으면 감기다. 밟다가 있으면 밟히다. 자 그러면 신다의 가운데 여기에 뭔가 끼어있죠. 이렇게 끼어있죠. 자, 끼어있을 때 만약에 높임과 시간이면 서너마 러미야. 그런데 얘는 높임과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랬을 때 신다는 이렇게 긴 소리 발음하지만 얘는 피동사동 전미사 멋멋을 숨기다. 여기 목적 이렇게 나오잖아.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나오면 얘는 사동이야. 목적어 체험 플러스 을을이 없으면 피동이고 얘는 우선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신발을 신기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사동 전미사야. 여기 가운데 여기 긴 거. 자 머리를 감기다 했으면 얘는 감기다 하는 게 아니라 감기다 해서 감다의 가운데 기가 이렇게 껴있죠.
자, 자, 발이 밟히다 하면은 얘는 목적 없으니까 피동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는 밟히다. 이렇게 작게 발음해야 한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6항하고 7항만 의문이라는 게 뭐라고? 음소 플러스 운소를 의문이라 하는데, 자, 먼저 6항, 7항 빼고는 나머지 다 잠음 각각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문은. 자, 여기서만 소리의 길인 운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6항은 모음에서의 첫 음절은 긴 소리냐 짧은 소리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아무리 긴 소리라도 두 번째 음절, 두 번째 글자 이하로 가면 다 짧아진다는 거 잘 기억놓고요. 자, 했을 때, 자, 여기 또 붙임은, 자, 단음절의 어간에 어나가 오면 긴 소리를 발음이 하는데, 되다, 되고, 되어, 돼. 긴 소리를 발음이 하는데, 자, 다만, 쩌처처나 와 같은 경우만 짧게 발음한다. 이게 6항이고요. 단음절의 어간을 가진 단어는 긴 소리를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렇게 신다, 감다, 밟다. 그런데 피동사동 전미사가 이렇게 끼면, 자, 얘는 뭐야? 짧은 소리로 바로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6항, 7항만 운소에 해당된다. 요 정도. 자, 잘 기억하고요. 자, 참고로 하나, 자, 우선은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이제 3강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2강 끝났습니다.